아마 이제 3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최초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차를 공개드리기 위해 이렇게 발빨리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차,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1순위로 꼽는 차, 바로 아반떼가 오늘 11일 날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획기적이다 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모습을 하고 나왔는데요. 물론 우리가 올 초에 뻥튀기용과 아반떼 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좀 구체화되고 밝혀진 것들이 좀 새로 알려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반떼는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준준형 세단의 기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엄청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반떼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네임드가 굉장하죠. 현대차 올류 아반떼 티저 이미지가 최초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에 1380만 대 이상 팔린, 사실 베스트셀링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아반떼 7세대 모델이 다음 달 18일 날 출시가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최첨단 안전 편의 기능 등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줘서 기존의 아반떼가 주는 이름 네임들을 다시 한번 찾겠다라는 현대자동차의 포부입니다. 이전에 출시했던 삼각대, 일명 삼각대 아반떼가 호불호가 좀 갈리면서 판매량이 좀 저조했는데요. 이번에 신형 아반떼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한 좀 그런 임팩트를 주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이 세단의 판매량은 좀 더 주춤하고 소형 SUV, SUV가 사실 대세인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전통 강자인 아반떼에 파워를 줘서 세단의 판매량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게 현대자동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3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최초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막 시승 행사나 런칭 행사를 따로 가져야 됐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 대규모 런칭 행사가 아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아반떼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공개된 티저 영상으로만 봐도 선들 자체가 굉장히 날렵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들의 선들, 현대자동차가 요즘에 굉장히 라인들을 좀 날렵하게 뽑아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GB80, 아니면 이번에 또 티저 영상에 공개된 G80만 봐도 캐릭터 라인, 그 다음에 전체적인 라인들 자체도 굉장히 날렵하고 스포트하게 뽑아냈다고 사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출시했던 센시어스, 소나타 센시어스만 해도 정말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아반떼는 센시어스보다도 더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반떼를 찍었을 때 중국에 나왔던 라페스타를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많이 비슷하고, 물론 그보다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색다른 느낌을 주겠지만 그만큼 파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외관의 디자인만 봐도 정말 선들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보통 준준형 세단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파격적이지 않고 무난무난한 선들을 자랑하는데 옆에 라인, 그 다음에 전면부랑 측면에 지금 테일램프, 헤드램프의 디자인만 봐도 정말 많이 날렵해졌다, 스포츠 세단의 느낌이 난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정도로 선들 자체가 날렵해졌어요.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측면에 있는 캐릭터 라인인데요. 저 두 줄로 이어진 저 부분을 과연 어떻게 마감할지, 이게 티저 영상이긴 하지만 실물로 공개되는 아반떼도 못지않게 좀 날렵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 개인적으로 뒤에 C필러, 뒤 후면부에 보면은 C필러랑 테일램프랑의 그 라인들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게 빠져 있어서 아마 전반적인 인상은 진짜 좀 눈에 확 띄고 오히려 준준형 느낌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 것 같아요. 휠 디자인들도 많이 커질 것 같고요.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내가 아마 이 차를 실제로 보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외관의 디자인도 정말 예쁘지만 실내 디자인이 정말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운전자를 중심으로 이 디자인 콕핏이 운전자 중심으로 좀 감싸져 있는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핸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소나타를 많이 연상을 시키지만 소나타랑은 좀 더 다른 느낌, 좀 더 젊어진 영한 느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 조종석을 재해석한 운전자 중심 구조의 도어에 크래시 패드를 거쳐 콘솔까지 감싸는 낮고 넓은 라인으로 스포티함과 개방감,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사실 특징이라고 합니다. 국내 준준형 세단 최초로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AVN 내비게이션이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정말 인상적이다. 그리고 또 운전을 할 때 좀 더 몰입감이 드는, 실내가 아반떼가 이렇게 넓은 실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디스플레이나 운전자 있는 디자인 콕핏을 재해석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좀 커 보이고 이런 부분을 아마 노리지 않았나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성능들 같은 거 봐도 아마 소나타에 들어가 있던 새로운 기능들, 기존에 들어가 있던 기능들이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아반떼라고 한다면 편의 기능이나 이런 게 좀 딸리고 그냥 가성비 좋게 타는 차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요. 이번에 신형 아반떼는 그런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해서 정말 파격적인 구성으로 아마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페인어로 앞으로 전진, 발전이라는 뜻의 아반떼는 1990년 처음 출시된 이후 전 세계에 거의 1380만 대 이상 팔린 현대차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쓴 솔직히 준준형 세단이죠. 아마 국내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반떼의 추억이 하나씩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올류 아반떼는 신규 플랫폼을 적용해서 무게중심이 좀 더 낮고 안정적이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차가 나오면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진 라인업은 1.6 자연흡기와 N9이 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아반떼 스포츠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N9이 추가가 되는데, 마력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 N9 스포츠 같은 경우 200마력을 상회하는 좀 나름 그래도 탄탄한 구성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엔진 스펙도 공개가 되면 생각보다 좀 놀랐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공개하고 싶지만 공개하면 아마 뻥튀기 연표에서 같이 조사를 받을 것 같아서 이거는 공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삼각대라고 불리는 아반떼가 좀 욕을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 그게 사실 원래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테마를 적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사실 구현해낸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올류 아반떼는 그 삼각대에서 조금 더 다듬어서 AD의 느낌과 그리고 삼각대의 느낌을 잘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나오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면부에서 후면부에 이어지는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면의 조화가 측면부를 좀 더 날렵하고 스포티하게 표현해내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좀 합니다. 날렵해진 트렁크 디자인, 우리가 아까 C필러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과 소나타에서 연상시켰던 그 테일램프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서 이게 스포츠백의 느낌도 많이 내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 지금 나온 디자인으로 봤을 때 K5에서 보여줬던 약간 스포츠백의 디자인을 좀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8일 3월 18일에 런칭이 되는, 드디어 공개가 되는 신형 올류 아반떼의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기존의 삼각대라는 오명을 벗고 SUV 대세인 시장에 다시 세단의 판매량을 불어올 아반떼의 런칭이 기대가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아마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이 돼서 최소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기본 그 출시가에서 그 정도가 업될 것 같고요. 아마 옵션 가격까지 정도 추가를 하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가 다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N9이 추가가 되는 점은 좀 환영할 이야기고요. 단순히 아반떼가 이전에는 좀 가성비 그리고 좀 사회 초년생들이 타는 그런 첫 차의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번에 변화를 통해서 단순히 아반떼가 그냥 가성비만 타는 차가 아니라 구성 자체도 굉장히 알차고 소나타에 못지않은 그런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소나타보다도 더 뛰어난 기능들이 들어간 아반떼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좀 주의 깊게 보냐면, 저희 장모님 차가 그 아반떼 HD예요.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좀 바꿔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유력한 용의자들, 유력한 차들이 사실 호나 하이브리드랑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삼성의 XM3를 굉장히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번에 올류 아반떼가 나와서 아마 올류 아반떼를 우리 장모님 차를 제가 사드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좀 악플 좀 달지 마세요. 좀 뭐만 하면 이렇게 불편러들이 많습니까? 차를 산다 그러면 너무 욕을 먹는 거야. 아니 람보르기니 한 달 타고 팔았을 때는 욕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GB80 한 달 타고 팔았을 때는 무슨 광고니 뭐니 구독 취소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럼 람보르기니 한 달 타고 팔면은 람보르에서 광고 받아서 한 달 타고 파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아셨죠? 어쨌든 영상인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오바. 막간의 타임을 이용한 홍보 시간. 자, 쿠키 타임에는 여러분들에게 먹는 쿠키가 아니라 홍보 쿠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향제 살 때는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우파몰입니다. 화려한 디자인이, 나는 이 실드 디자인이 좀 더 화려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허스키 모양의 듀듀 88, 제 람보르기니에 끼고 있는 남자들의 상징 황소, 골드 황소의 로번트블, 그리고 나는 좀 심플한 디자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심플한 디자인의 투니토 알센트 2K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향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지 살 때는 우파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